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감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연습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루에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감정이잖아요. 감정의 수많은 감정들이 하루에도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데 이러한 감정들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신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이 감정에 흔들리는 그러한 일은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념을 키우는 그러한 일을 많이 연습하고 단련하면 할수록 이 감정 때문에 흔들리는 그러한 일은 없어진다는 거죠.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래전에 작가님이 들었던 이야기래요. 한 사업가가 사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해서 그런 매일같이 납품업자하고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돈 갚으라고 막 그렇게 내 돈 내놓으라고 투자한 돈 다시 회수해 가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가가 산책을 하면서 이 고민을 해결하려고 결정을 지으려고 산책을 갔어요. 산책을 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파산 신청을 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책을 하다가 어떤 다리를 건너가게 되었는데 늦은 밤이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낀 늦은 밤이었는데 한 노인이 와서 말을 걸더래요. 이분한테. 그러더니 무슨 고민거리가 이렇게 많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정말 자신이 고민거리를 다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이 이렇게 돼서 어려워졌다. 그래서 막 채권자들하고 그런 납품업자들이 대금을 회수해 가려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런 고민들을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노인이 수표책을 딱 꺼내더니 막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이 남자한테 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것 같네. 그러면서 이 돈을 받으라고 오늘부터 정확하게 1년 있다가 여기서 다시 만나서 이 돈을 갚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수표책을 사인한 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사인에 존 록펠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석유 회사를 정말 설립해서 그 당시에 최고 부자였던 그 록펠러였던 거예요. 그래서 50만 달러짜리를 수표를 준 거예요. 사인을 해서. 그리고서는 1년 있다 보자고 하면서 가버렸어요. 노인은. 그래서 이 사업가가 이 수표를 보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까 생각을 했어요.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서 대금을 밀린 걸 다 지불을 하고 사업에 다시 열정을 갖고 시작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수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금고에 넣어놓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일단 뭐 돈이 부족하면 그 돈을 끌어다 바꿔서 쓰면 되는 거니까 든든한 뒷백이 있는 거잖아요. 든든하게 버팀목이 딱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그 납품업자하고 그런 채권단한테 설득을 한 거예요. 나한테 50만 달러가 있다. 충분히 갚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세우겠다. 그렇게 설득을 막 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 회사를 다시 일으켜요.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다 빚을 갚고 그 사람들한테 빚진 것을 다 갚고 수익을 내요. 그러니까 금고에 있던 그 50만 달러가 수표책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1년 있다가 딱 그 밤에 그 시간에 그걸 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그 록펠러한테 다시 되돌려주기 위해서 가요. 그랬는데 저기서 할아버지가 딱 시간 맞춰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뒤에 누가 오느냐? 간호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자꾸 나간다고 자신이 록펠러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떠들면서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병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자였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진짜 록펠러가 아니었고 환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록펠러이고 진짜 50만 달러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믿은 거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충분히 나한테는 그만한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집중해서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쓰지 않고서도 충분히 빚을 다 갚고 사업을 일으키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열정이 무엇이냐면 그 힘이 에너지가 뭐냐면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이겠죠. 충분히 내가 이걸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충분히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가지고 있다. 자본력이 있다. 나에겐 자본력이 있다. 든든한 백이 있다. 그런 믿음이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했기 때문에 사업을 다시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대금 때문에 절절매면서 그 대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런 불안감, 두려움, 걱정 때문에 사업에 정작 몰입은 못하고 그걸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그거에만 신경을 썼다면 사업은 더 힘들어졌겠죠. 아마 파산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내가 거기에 사업에 몰입하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신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을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기 암시와 잠재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잠재의식에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그 메시지가 스스로 힘을 갖고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자기 암시다. 자기 암시는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행복하고 낙관적인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행복하고 낙관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도록 스스로를 프로그래밍 한다. 네. 나 스스로 그러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좋은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내가 그것을 프로그래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잠재의식을 통해서 내 힘을 키우고 나 자신에 대한 신념을 키우고 믿음을 키움으로 인해서 좋은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좋은 일이 나기도 하지만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삶의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이냐?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 있다는 거죠. 중요한 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신 건강을 유지시키는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방법 5가지를 알려주거든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남들과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말을 쓰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자신에게든 남에게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감정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낼 수도 부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모든 일을 해석할 때 호의적으로 해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일을 해석할 때 받아들이고 바라볼 때 호의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앞일을 기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자기 자신을 마음껏 격려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긍정적인 언어로 자기 자신과 대화하라. 자신감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루에 50번에서 100번씩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외치는 것이다. 네.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언어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수시로 반복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해주는 것이 자신감을 키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다는 거죠. 자신감을 높여주는 가장 강력한 주문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그러한 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멋지다.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 번씩 수시로 시시때때로 시간 날 때마다 나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작가님도 걱정이 몰려오잖아요. 걱정스러운 그러한 생각들이 들 때, 감정이 몰려올 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나는 내 삶의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결론 날 것을 믿는다. 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읊조린대요.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을 믿고 힘이 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현재 시제로 긍정적이고 개인적인 메시지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현재 시제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뭐든지 잘 해낼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인 언어로 나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각각 목표를 위해 차기 메시지를 만들어서 계속 반복하여 그 메시지를 잠재의식 깊이 새김으로써 메시지가 스스로 힘을 발휘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도록 동기화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들이 내 잠재의식에 각인이 되고 그 에너지가 나 스스로를 움직이고 행동하게끔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포스트잇 있죠. 인덱스, 조그만 인덱스를 가지고 거기다가 학원이나 긍정적인 학원이나 내 목표로 잡는 그런 목표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그저 적고 잘 보이는 것에 놓고 수시로 계속 보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자신 읽어보고 나 자신한테 각인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목표가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확언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가짐과 신념은 결과적으로 우리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된다. 네, 이러한 훈련들이, 연습들이 마음가짐에 내 마음의 신념을 쌓고 그러한 일들이 그런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목표하는 것을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물로 다가온다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시각화예요. 그것을 내가 원하는 목표, 그런 명확한 이미지로 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에도 많이 나오고 성공이나 부와 관련된 책에는 항상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만큼 이것이 효과가 있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암시, 긍정학원, 그런 시각화, 이거는 꼭 들어가요. 내가 머릿속으로 성공한 모습, 목표를 달성한 모습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아주 뚜렷하게 상상을 하라는 거죠.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긴 책이나 잡지, 오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마음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다. 네, 지속적으로. 이게 막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그런 긍정적인 학원도 하고 자기 암시도 하고 열심히 해요. 내가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그거와 관련된 일도 하고
연습도 하고 나 자신한테도 좋은 말도 해주고 했는데 이것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긍정적인 학원 메시지도 중요하고 나 자신에게 힘이 되는 말도 전해주고 또 중요한 것이 이런 저의 책방 같은 영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나 책들을 꾸준히 보라는 거예요. 꾸준히 보면서 그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내 정신에 도움이 되고 내 마음을 감정을 조절하고 두려움이나 걱정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는 것은 내가 어떤 좋은 에너지를 만드는 거에도 좋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 그런 과정에서 힘이 되는 말을 많이 조언을 해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좋은 에너지로 내가 끝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가역성의 법칙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높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으려는 태도로 행동하면 그 행동이 그에 걸맞는 감정을 유발한다. 꿈을 이루려는 모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행동은 자기 능력을 향한 믿음을 강화시킨다. 명확한 비전을 세우고 매일 매 시간 끊임없이 긍정적인 행동을 하라. 기회가 올 때마다 신속하게 움직여라. 성공하고 싶다면 빠르게 움직여라. 더 빨리 움직일수록 우리 기분은 더 좋아지고 자존감과 자신감도 더 높아진다. 네.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 자신에게 해주고 그렇게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신념에 가득한 그런 확언들을 해주고 그리고 목표를 이야기하고 좋은 에너지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런 불안함, 두려움, 걱정들 그러한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고 나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상승시켜주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목표하는 그리고 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목표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진다면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은 더 상승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무언가를 행하고 싶다면 이러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